콘따구리. 안녕하십니까, 콘따구리입니다. 자, 오늘은 2-3강 콘크리트 품질 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품질 관리의 검사 기준, 통계적 품질 관리, 품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일단 품질 관리란 정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수요자의 사용 목적 요구에 알맞도록 구조물을 경제적 이유로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단계에서 수단의 그 기술 활동이다. 이렇게 품질 관리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 품질 관리의 4대 기능하고 품질 관리 기본 4단계 사이클에 대해서의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품질 관리, 이런 품질 관리의 4대 기능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어떤 품질에 대한 설계, 공정의 관리, 품질의 보증, 품질의 검사, 이렇게 4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쳐 가지고 품질 관리를 하느냐? 보통 품질관리 기본 4단계는 PDCA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죠? PDCA. 이렇게 해가지고도 영어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P가 뭐냐? 플랜입니다. 플랜.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do. 세 번째는 체크, 검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액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 실시, 검토하고 조치한다. PDCA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혹시 이제 PDCA만 알아두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렇게 체킹 같은 경우를 뭐 change 이런 식으로 바꾸면 C니까 맞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체크입니다. plan, do, check, action. 그래서 PDCA 단계를 거쳐 가지고 품질 관리를 합니다.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콘크리트 품질 관리 순서 7단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는 항상 이런 단계를 거쳐 가지고 하니까 크게 알아두시면 돼요. 문제가 한 번인가 출제된 적이 있죠? 자, 품질 관리의 순서. 첫째, 품질의 특성을 정합니다. 일단 앞에는 정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뭘 정하느냐? 먼저 품질의 특성을 정해요. 그리고 특성이 정해졌다면 그것에 대한 표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품질 표준 이후에 그러면 어떤 작업에 표준을 세울 것인가? 디테일 표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데이터를 작성하고 나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뒤에 나오겠지만 관리도에 의한 공정의 안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한계에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작업을 속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공정에 이상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수정해야 되겠죠. 수정하여 관리 한계 내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이클 타임으로 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서 올바른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갖다가 제대로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충분히 익혀두셔야 되겠죠. 자, 시험 문제의 가장 약방의 감초,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 거에 품질 관리 QC 7가지 도구입니다. QC 7가지 도구는 여러 방면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일단 첫 번째, QC 7도구의 특징. 쉽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 그림이나 도표 등으로 표현되니까 눈으로 탁 보기 쉽다. 셋째, 현장의 관리나 개선 활동, 분조 활동, 개선 프로젝트 등에 활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넷째, 품질관리, 판매관리, 신제품 개발 및 사무관리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QC 7도구 7가지 도구라고 하죠. 자, 뒤에 설명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뒤에 설명되는 이 7가지, 첫 번째가 히스토그램인데요. 그
여기까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히스토그램, 이렇게 표시하는 걸 이렇게 영어로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런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죠. 어떤 계량치 데이터의 분포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구간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빈도수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뭐가 좋아요? 어떤 구간의 데이터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 310에서 330 요 구간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데이터가. 이런 걸 한눈으로 딱 볼 수 있는 거죠.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막대 그래프입니다. 둘째, 특성 요인도입니다. 특성 요인도. 자, 특성 요인도는 이 물고기 뼈, 보통 나뭇가지 모양으로 표기도 합니다만은, 물고기 뼈 같다고 해도 피쉬본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쉬본 그래프. 물고기 뼈 같아요? 예.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결과에 대해서 원인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서 어디로 모아져 가지고 어떤 원인 결과를 할 수 있는지 한눈에 탁 볼 수 있도록 물고기 뼈나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항목을 찾는데 굉장히 유효하겠죠. 특성 요인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파레토도라고 합니다. 팔레트가 아니에요. 파레토도라고 합니다. 파레토는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파레토 사람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파레토도라고 하는데요. 파레토도는 20대 80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위 20% 부분의 원인 부분만 해결해도 전체적으로 품질 관리가 효과가 있다는 그런 파레토 경제학자의 원칙에 따른 거죠. 그래서 20대 80 법칙, 2대 8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의 불량이라든지 결점이라든지 고장 등의 발생 건수를 분류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이 꺾은선 그래프는 뭐예요? 누적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28%지만 도장 분량까지 합쳐지면 얼마예요? 50 몇 %. 도금 분량까지 합쳐지면 거의 요쪽에 있는 한 85%가 되네요. 그래서 이러한 앞쪽에 있는 큰 부분, 제일 중요한 게 용접 분량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만 해결해도 된다. 이 표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하고 누적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그래프 파레토도입니다. 2대 8 법칙 파레토. 다음은 체크시트입니다. 공정이나 어떤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사용돼요. 자, 어떤 사람, 예를 들어 박찬호 투수의 던지는 구질에 대해서 어디로 가장 많이 던질까 하는 부분을 분석해 보면 직구를 많이 던지네요. 그리고 하좌 또는 하상, 우상 쪽으로도 많이 볼이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로 집중되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승엽 선수의 홈런볼 현황을 이걸 가지고 보면 이승엽 선수는 중견수 쪽 플라이로 해서 말로 홈런을 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 사용되는데 불량수라든지 고객 불만 건수라든지 고장 건수, 이런 걸 특성으로 분류해 가지고 기록용 체크시트하고 점검용 체크시트로 구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체크시트입니다. 체크시트. 자, 다섯 번째는 관리도라고 하면 여기서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점 그래프, 띠 그래프, 또 면적 그래프, 삼각 그래프, 이렇게 점 그래프, 레이더 차트,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라면 데이터의 통계 해석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낸 이런 그림을 얘기합니다. 데이터의 점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중앙선에 중심선을 긋고 위아래로 한계선을 기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품질관리 도구, 관리도입니다. 이 실제적으로 이 관리도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는 이 표예요. 이 표는 이해도 하시는 부분이 좋지만 이 표를 눈으로 딱 애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계량치 관리도에 속하는 관리도가 아닌 것. 그러면 XR 관리도, X 시그마 관리도, X 관리도가 아닌 뭐 P 관리도, PM 관리도 이런 게 개수치 관리도니까 반대로 개수치 관리도에 속하지 않는 것. 개수치 관리도는 P, PM, C, U 관리도가 개수치 관리도예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계량치 관리도는 개수치 관리도가 아니죠. 그렇죠? 또 개수치 관리도, 개수값 관리도라고 합니다. 자, P 관리도는 제품의 불량률, P에는 N자가 있으면 개수 아닙니까? 그래서 불량 개수. 자, C는 결점 개수, 단위당 결점수는 U 관리도, 라기도 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분류를 합니다. 자, 정규 분포의 이론을 했느냐, 이항 분포의 이론을 했느냐, 분포표 가지고도 이 표가 참 문제내기가 쉬운 거죠. 다음 중 정규 분포표를 이론을 적용한 관리도가 아닌 것. XR, X 시그마, X. 아니면 나머지 PM 관리를 쓰면 PM 관리도가 답이겠죠. 반대로도 되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를 애워두시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매년 한 문제는 나요. 그러니까 안 외울 수가 없죠. 자, 꼭 이것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관리도 그래프 있어요. 자, 산점도는 쉽죠. 분포되어 있는 점의 도, 한문입니다. 산점도, 산포도라고 하죠. 분포된 거나 뭐 점이나 산포되어 있는 정도, 두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흩어져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XY 관리도에서 플러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잖아요. 이런 걸 알 수 있는 품질관리 QC 도구가 산점도 또는 산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왔네요. 7번째입니다. 층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층이 있었죠? 그렇게 외우시면 편한데요. 일단 수집된 데이터를 어떤 특징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자, 이렇게 샘플을 예를 들어서 사용 기간에 따라 고장 발생 수, 자, 어떨 때 나타나요? 보통 6시간쯤, 6개월쯤이네요. 6개월 정도 했을 때, 또 한 12, 13개월쯤에, 그러니까 대체로 6개월마다 이렇게 고장 발생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 그래프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그룹. 그래서 A그룹, B그룹. 이게 크게 이렇게 구분을 6개월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발생 원인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층별이라고 그럽니다. 자, 관리도 말고요. 일단 품질관리, 콘크리트 품질관리 압축 강도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뭐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150 세제곱미터당 1회 하도록 돼 있죠. 1일 1회 이상 150 세제곱미터당 1회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이렇게 압축 강도를 측정을 해서 품질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3회 연속한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 기준 강도에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라,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또 각각의 압축 강도 시험값이 설계 기준값보다 3메가파스칼을 미달할 확률이 1% 이하일 것,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품질관리 판정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뭐
동절기에 나오기도 하지만 적산 온도가 거푸집 타령 시기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푸집 타령 시기는 몰드를 해가지고 깨서 강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요. 콘크리트에다가 미리 온도 센서를 심어 놓고 온도 값을 읽어들여서 산정해서 쌓으면, 그걸 적산 온도로 하죠. 쌓으면 그 콘크리트 강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 가지고 벽체 같은 경우에 5메가파스칼이면 거푸집 타령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시기를 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적산 온도식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이렇게 되죠. 이런 적산 온도 값만을 가지고 우리가 강도를 알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